every automaker in the world is going all electric. Tesla has a cost advantage over everybody else. China, the largest auto market in the world now. You've got to win China if you're going to be the global winner. Tesla's being very aggressive. Interestingly, they make 54% of all Teslas made in China today. Part of the reason for that is they can make them less expensively. And I think Elon's trying to take advantage of that price advantage he has as a low-cost provider. 안녕하세요. 최근에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면서 전기차 종목도 테크 기업들 역시나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큰손 형들께서는 공포에 사고 계시죠. 탐욕에는 팔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당연하게도 공포의 시점이 될 것인데요. 국내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AI 종목들을 매수하고 있고요. 그와 반대로 서학개미 형들은 오히려 하락 쪽에 베팅을 걸고 있죠. 그동안 테슬라 차트를 본다라면 이렇게 매집 기간이 있고 한번 퀀텀 점프를 이루어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매집 기간을 가지다가 엄청난 주가 대폭발을 보여줬죠.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매집 기간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지금 보여주는 숫자들은 확실하게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에서 1등이고 비아디가 2등으로 쫓아오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모델3의 가격은 계속해서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드디어 모델3 하이랜드 주문이 들어간다라고 하고 있죠. 중국 기사를 조금 더 살펴보시면 모델3 새로운 버전이 15일 내로 출시가 가능하다라는 중국 기사가 떴는데요. 매장에서 예약 접수가 된다라는 것은 중국 시장에서의 모델3 하이랜드 물량이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가지 않을까요? 결국 이것 때문에 기존 모델3의 재고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계속되는 가격 인하를 보여왔던 것이고요. 미국 언론에서도 일제히 중국에서 하이랜드의 출시가 예상된다라고 하는데요. 다음 달도 아니고 그 다음 달도 아니죠. 바로 이번 달에 모델3의 하이랜드가 고객 인도가 시작될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테슬라 뉴스를 찾아보시면 모델3 새로운 버전에 아무래도 많은 집중이 되어져 가고 있죠. 왜 그럴까요? 새로운 버전이 결국 테슬라의 매출과 물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하나의 호재로 해석을 하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테슬라는 이렇게 계속되는 성장세를 보이는데요. 포드랑 GM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를 어떻게 따라잡을 수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을 매료시킬 수 있는 전기차를 출시하는 것인데요. 아직까지 전기차 구매에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는 주행 거리에 대한 불안감, 충전소 불편에 대해서 호소를 하시고 있죠. 그리고 가격 부분도 있을 것인데, 가격, 전기차 충전소, 주행거리 불안감, 이거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차량이 테슬라의 모델 Y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도 상반기 때 가장 많이 판 전기차가 어떤 것이죠? 모델 Y, 그 다음에는 모델 3. 결국 이 판매 숫자를 넘기는 기업이 나오려면 주행거리가 되었든 충전소 인프라가 되었던 가격 부분이 되었던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면서 물량을 늘릴 수 있어야 되는 거겠죠. 하지만 지금 없잖아요. 물론 지금 레거시 기업들도 전기차 수준들이 꽤나 올라오고 있죠. 이제 대부분 평균 주행거리는 그래도 300마일 이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5만에서 6만 달러가 가장 많은 것 같은데요. 결국 이 가격대가 소비자들이 가장 원하는 가격대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베트남의 빔페스트가 나스닥에 상장을 하자마자 GM이랑 포드, 루시드, 리비아 그냥 다 뛰어넘겨버리는 시가총액을 보여주는데, 올해 상반기 때 미국에서 850대 팔렸는데 이거는 완벽한 버블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베트남 전기차 기업이라서 베트남 내수 시장을 크게 보는 것인지 지금 내놓은 전기차 수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스펙들이 나오고 있고요. 차량 디자인이 이쁜 것도 아니죠. 지금 엄청난 조롱을 받을 만큼 전기차가 형편이 없는데요. 지금 시가총액은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영국에서도 테슬라의 V4 차저가 보이고 있는데요. 확실하게 미국 쪽에서는 슈퍼 차저가 완벽한 대세를 선보이고 있죠. 결국 수많은 기업들은 테슬라의 표준 규격을 당연하게도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2분기 때 전체적으로 테슬라의 지분율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테슬라의 펀더멘탈은 계속해서 강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We have a bunch of different analysts from different Wall Street firms raising their price targets. We have Wells Fargo going from $450 to $500. We have Baird going from $475 to $570. UBS from $475 to $540. These are big changes, and this comes, anticipated revenue was for $7.2 billion for the quarter, but NVIDIA came out and said, look, we're going to bring in $11 billion.
plus or minus 2%. 그리고 엔비디아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더 오른다라고 팔지 말라고 하고 있죠. 이번 실적 발표가 문제가 아니라 내년까지 계속 오를 예정이기 때문에 월가에서는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데요. 현재 수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은 이번 어닝 비트를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를 무려 $800를 제시하는 기관들도 있는데요. 다른 수많은 기관들도 평균적으로 $500 이상은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죠. 그만큼 엔비디아의 미래 가치를 엄청나게 높게 보고 있는데요. 수많은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GPU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여기서 엄청난 수익을 거둘 거라는 전망인데 확실하게 엔비디아는 AI 붐에 완벽하게 올라탄 상태죠 지금. 그래서 수많은 자산 운용사 매니저들이 테슬라와 엔비디아와 같은 테크 기업들을 현재 계속해서 담고 있고요. 정말로 목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니까요. 시티그룹에서는 AI에 대한 수요가 정말로 강력하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매출은 수직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있죠. 저 역시나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가 결국 인류의 미래가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서도 80% 이상 상승을 보는 것이고요. AI 시대가 점차 다가온다라면 엔비디아 $800는 당연하게도 충분히 가까운 미래에 볼 수가 있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아닐까요? 왜냐하면 젠슨 왕 형께서는 인류의 미래잖아요. 지금 $400 초반에 머물고 있는 엔비디아의 주가, 여기서 $800를 간다라는 것은 얼마나 폭풍 상승을 하겠다라는 건지. 하지만 AI 미래에 있어서 엔비디아가 없는 미래는 당연하게도 상상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의 하락과 함께 테크 기업들의 하락과 함께 조금 더 큰 폭으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현재 팔란티어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급등한 상태인데 개인 투자자 분들은 약간 주춤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팔란티어에 베팅을 하고 있죠. 왜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AI 업계의 메시가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등 당연하게도 AI 테크주를 담을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엄청나게 매수가 들어간 거 247만 주나 매수한 거, 그것이 바로 팔란티어 주식이라고요. 지금 미국 주식 매수 순위 2분기 때 1등이 팔란티어인데요. 지금 대한민국의 초고수 형들이 팔란티어를 선택하고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AI를 제대로 핸들 컨트롤하는 기업이 팔란티어이고 앞으로는 인간이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죠. 인간 플러스 AI가 함께 판단을 내려서 그것이 기업의 이윤을 더욱더 창출시킬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상태에서의 팔란티어 주가 좀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동시에 보자면, 긍정적인 면을 보자면 역시나 AI 섹터, 여기는 그야말로 엄청나게도 많은 기회가 있을 수밖에 없고 여기서 두각을 엄청나게 드러내는 것이 AIP 플랫폼이 아닙니까? 하지만 현재 팔란티어의 주가가 다른 테크 기업들보다 조금 더 과도하게 떨어지는 것은 아무래도 밸류에이션 가치가 너무 고평가, 너무 급등이 빠르게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정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렇듯 팔란티어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기 때문에 누구는 목표 주가를 $25를 제시하는 것이고 누구는 $7.5, $9 이런 식으로 낮게 제시를 하는 것인데, 제가 가장 집중해서 보는 것은 다른 소식들보다 3분기 연속 흑자가 이미 나왔고 하반기 때도 계속되는 흑자를 보여줄 수만 있다라면 팔란티어는 S&P 500 편입의 고려 대상이 될 것인데요. 본격적으로 팔란티어가 우량주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점차 오고 있잖아요. Is that how you compete with Tesla? Is that how you compete with their efficiency and then their technology and their software stack? Well, first of all, I would say our main competitor as a car company, I'd highlight Mercedes-Benz in terms of the attributes of Lucid Air. We're going after S-Class Mercedes, but it is a natural comparison, and I accept that comparison with Tesla. 그리고 루시드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기차 종목들이 일제히 떨어지면서 루시드의 주가 역시나 같이 떨어지고 있죠. 사실 몇 개월 동안 쭉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나스닥 상승 때 $8에서 $9까지 가고 나스닥 하락 때 $6에서 $7 사이에 머물고 있는데요. 지금 딱 기관들이 제시한 목표 주가 사이에서 왔다 갔다 지금 거리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루시드가 근본적으로 세 자리 숫자, 그야말로 엄청난 주가 대폭발이 나올
나오려면 가장 중요한 그 시점은 도대체 언제일까요? 테슬라가 정확하게 힌트를 주고 있는데요. 우선 현재 최근 루시드 뉴스를 찾아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사파이어 이야기죠. 1234마력 최고의 속도를 보이는 전기차 루시드 사파이어, 결국 대부분이 사파이어 홍보 글들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사파이어로는 엄청난 주가 상승은 굉장히 힘들고요. 그렇다면 그래비티가 출시가 되면 루시드의 엄청난 주가 대폭발이 나올까요? 테슬라의 사례를 본다라면 그렇지는 않죠. 2017년 4분기 때 테슬라의 실적을 보시면 모델 S를 15,000대 딜리버리 했고 모델 X를 13,000대 딜리버리 했는데요. 이때 모델 3의 딜리버리 대수는 1,500대, 굉장히 작죠. 하지만 다음 분기를 보신다라면 모델 3 판매량 9,700대, 만대 가량에 육박을 하면서 순식간에 딜리버리 대수가 확 늘어나는 것이 보이시잖아요. 사실 이때가 테슬라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인데요. 2018년 4분기 실적을 보시면 모델의 S랑 X 같은 경우에는 계속 비슷한 숫자죠. 25,000대, 지금도 비슷한 숫자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무려 61,000대라는 엄청난 딜리버리 대수가 이때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1년 뒤 2019년 4분기를 보시면요, 이때부터는 모델 S랑 X는 약간 들러리 느낌이 나고 완벽하게 모델 3가 메인 모델로 올라서고 있잖아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테슬라가 10만 대를 찍기 시작하면서 이 시점이 테슬라 최고의 매수 시점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2020년 1분기부터는 모델 Y까지 합세를 하면서 대테슬라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렸고요. 2020년 전체 판매량을 보신다라면 모델 3랑 Y가 완벽한 주인공이 되고 있죠. 그렇다면 루시드 에어랑 그래비티 같은 경우에는 모델 S랑 X 여기 라인인데 개인적으로 최대치는 5만 대 가량이 어느 정도의 한계점이 아닐까요? 지금 소비자들이 가장 원하는 가격대가 5만에서 6만 달러이고요. 주행거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300마일 이상이 나오는데 루시드가 어느 정도 기술적인 우위성을 보이려면 400마일 이상의 전기차를 내놔야겠죠. 그렇다면 루시드가 모델 3 Y 이거 내놓는 시기가 과연 언제일까? 정말로 피터 형이 폭주를 하고 사우디의 빈 살만 형이 분노 대폭발이 일어나서 루시드의 대기적이 일어나고 애리조나 공장이 풀로 돌아가고 사우디 공장이 엄청난 물량을 찍어낼 준비가 되어 있다라면 가장 빠른 시나리오,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2025년 4분기가 될 것인데요. 여기서 조금씩 밀리기 시작하면 2026년 1분기, 2분기, 상반기로 될 것이고, 그러니까 루시드 주식으로 대박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라면 일단 내년까지 어떻게든 루시드 에어 판매를 올리면서 버티어내고 25년에 그래비티가 추가가 되면서 적어도 총 판매량이 연간 5만 대 이상은 무조건 찍어야 되는데요. 그리고 그래비티를 출시하고 저가형까지 이 딜레이 틈이 굉장히 짧아야 되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렇다면 루시드는 과연 대량 생산에 성공을 할 수가 있을까? 결국 루시드의 경영진에 달려있다니까요. 우선 루시드가 대량 생산에만 도달을 한다라면 배터리 효율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생산 체제 인하우스 마진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데요. 결국 이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 모델 3와 같은 차량이 나와야 된다. 리비안도 마찬가지죠. R2 플랫폼 도착 전까지 반드시 어느 정도 마진 부분에서 개선을 시키면서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다음으로 성공하는 전기차 기업이 나오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모델 3급을 내놓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안녕히 들어가세요.